우리는 다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함께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 또 다른 정당들 껴안고 서로 협력하는 정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내 모든 것을 걸고 국민 앞에 모두를 공개하고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고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리기로 했으니까 후회 없는 대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팔꽃이 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팔꽃은 좋은 소식이라는 꽃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정권 교체에만 매달리지 말고 세상을 제대로 바꿀 사람이 누군지 살펴봐 주시고 제가 맡은 바 대통령 역할을 정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미 정권 교체는 확고해졌습니다. 오늘은 더 강한 개혁,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저 기호 5번 심상정에게 투표해 주실 것입니다. 네, 지난 22일간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후보들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제 5시간 뒤에는 투표가 종료가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주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시 현재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는데 지금 투표율, 전국 투표율 63.7%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앞선 선거보다는 높은 편으로 보이는데 이도영 의원님, 어떻게 80% 전망치 나오고 하는데 목표치 달성 가능할까요? 예, 아무래도 80%는 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 투표율도 정말 그 역대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동시간대 투표율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반응 같은 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정책 관련된 일을 했었으니까 아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보내주는데 뭐 개인적인 정보도 그렇고 이제 조직에서 보내주는 정보도 보면 투표율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심지어 이제 나이 50을 바라보는 선배 중에 한 명은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투표를 했다. 자기가 투표할 정도면 아마 투표율이 대단할 거다.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80%는 넘을 텐데 그보다 더 넘을지 역대 최고 투표율이 될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80% 이런 걸 떠나서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요. 저는 촛불 집회, 그다음 태극기 집회 이런 걸 통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정치 참여 의식이 아주 높아졌다. 이때까지 투표율이 낮았던 거는 정치 무관심층,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게 많았는데요. 결국 촛불 집회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이 직접 뭐 정권 교체라 할까 하여튼 대통령을 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도 힘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아마 무관심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이번 선거가 그 여러 가지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슈가 별로 없을 때는 투표율이 낮았지만 특히 그런 게 보통 보면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게 낮고 한 게 이제 이슈가 별로 없고 그냥 인물 대결에 불과했는데 네. 이번에는 정권 교체, 그다음 이번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를 통한 국민들의 어떤 정치 참여 의식이 아주 높아진 거. 이걸로 인해서 자기들의 힘, 국민들의 어떤 주권자의 힘을 이번에 의식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일단 오후 1시부터는 사전 투표율이 약간 합산이 돼서 나온 거라 이렇게 갑자기 뛰었다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보면 사전 투표율이 저조했었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투표율이 좀 호조세를 띠고 있어요. 이거를 어떤 메시지로 읽어야 될지 보수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 점이 좀 눈길을 끄는 건데요.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서고 동저 현상을 보였었죠. 그래서 대체로 좀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활발했던 것 같다. 그런 해석을 이제 나왔었고, 상대적으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보수층, 대구 경북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사전 투표에 적극 참여하지 않아서 고민을 계속하거나 투표 자체를 주저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본 투표에서는 지금 대구 경북 지역도 투표율이 상당히 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이 아마 어제 정도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각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고 뭐 투표에 이제 나서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세대별로 봤을 때 젊은층 또는 고령층 또는 진보 보수층 뭐 더 골고루 적극적으로 투표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모든 지금 지상파라든가 방송사에 출구를 하지 않습니까? 8시 딱 끝나자마자 발표를 할 텐데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26% 우리 유권자 내부자 한 명이 투표를 먼저 했기 때문에 오늘
또 투표만 집계를 하는 출구조사가 부정할 수도 있다.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한 게 실제적으로는 4분의 1이지만 투표율을 계산 참여하는 경우는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출구조사의 보정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확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오늘 그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일정한 위험 부담은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출구조사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출구조사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는데요. 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좀 후보별로 그 적극적인 지지층이 대체로 많이 참여를 했을 겁니다. 이미 판단을 굳혀서 빨리 가서 투표하고 싶은 층이 투표를 이제 했고, 오늘 투표하는 층은 사전투표 단계에서는 좀 아직까지 고민을 계속하고 있던 층, 대체로 좀 보수층이 좀 많이 사전투표를 안 하고 오늘 투표에 많이 참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오늘 출구조사에서 좀 과다하게 잡힐 수 있는 층이 아마 보수층이나 부동층, 중도 보수층이나 부동층 이쪽이 조금 더 많이 잡히지 않겠나 예상을 되고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발표되는 출구조사에서 이 좀 보수 표심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됐을 가능성.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서 좀 읽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출구조사와 별개로 만약에 투표율이 80%나 높아진다면은 기존의 여론조사와 좀 더 비슷한 흐름으로 수렴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여론조사라는 게 세대별 격차라든가 투표율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보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런 변수가 줄어들어서 기존의 여론조사 흐름을 더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 지금 이제까지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이제 진보 이런 젊은 층이 많이 참여했고, 네. 그다음 투표율이 낮으면은 이제 그 노령층, 그다음 중도 보수가 참여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저는 아까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사건, 이번 선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거기서 저는 그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런 분들이 태극기 집회 참여하는 거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까지 보수는 조금 이런 그 어떤 시위라든가 여기 좀 약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50대, 60대 이상이 투표 참여율이 상당히 높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 아까 대구 경북 지역 말씀도 하셨지만 이번에는 이 투표율이 높다는 게 꼭 진보 측에 유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그 좀 의문이 있다. 이번에는 특히 50대, 60대는 예전에는 그 SNS라든가 이게 젊은 층의 전 유물이다시피 했는데 지금 50대, 60대 스마트폰 안 가진 사람 없고 그다음 그 50대, 60대도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자기 그 동창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투표하자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꼭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진보한테 유리하고 낮다고 해서 보수한테 유리하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앵커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게요. 사실 지금 투표율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본인이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밴드웨건 효과처럼 이제 될 사람을 찍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다음에 정치적 효능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번에는 유권자의 힘을 느끼는 그런 유권자들이 그래서 표를 행사하면서는요. 내 표가 꼭 당선될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꾼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당선될 사람들을 저 사람 당선될 사람들이니까 난 저 사람을 찍자 이것보다도 자기가 보수든 진보든 앞으로 보수를 진보를 이런 방향으로 바꿔갈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당선은 안 될 수도 있지만 힘을 좀 실어줘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찍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그 사람들이 투표율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유권자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비슷하게 투표율이 높아지더라도 보수 중도 이렇게 첫째 그 사전 투표에서는 진보나 적극적인 투표층이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투표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연락을 받아보면 대구 경북 쪽에서 진짜 투표 많이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 표심은 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거는 지금까지 여론조사 흐름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아직 투표하실 수 있는 시간이 5시간이나 남았습니다. 8시까지 보궐선거라서 2시간이나 더 연장이 됐기 때문에 5시간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선자 윤곽은 이전에 역대 대선들보다는 훨씬 더 늦게 밤 11시가 훨씬 지나서야 알려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긴장된 순간을 보내고 있을 사람들이 바로 후보들이겠죠. 투표를 마치고 각자 뭐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당사에서 문재인 TV라고 해서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라이브 방송이에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공식 채널이라고 해서 저기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유정아 전 아나운서인 것 같은데 지금 캠프에서 직책을 맡고 있어서 같이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뭐 예전에는 투표를 하고서 자택에서 이렇게 머무는 줄은 알았던데 저렇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심상정 후보의 SNS도 라이브인데요. 여기서는 여의도 공원에서 여의나루역 2번 출구와 마표대교 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도시락 토크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게 좀 달라진 부분이죠. 당연히 공식 선거운동이 지나면은 선거운동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상의 선거운동, 투표 동료는 가능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좀 풍토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또 홍준표 후보는 또 투표를 마친 뒤에 경남 창녕의 선정을 찾았고요. 그리고 또 오후엔 서울로 돌아와서 개표 방송 좀 당사에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유승민 후보인데요. 그 대구에서 현직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투표를 하느라고 대구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후에 어머님 댁을 찾아서 부인 오선혜 씨와 이렇게 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오전에 투표를 하고 조금 전 2시에 지금 당사,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를 찾아서 당직자들과 자원봉사자들 지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후보는 잠시 여의도 모처에서 좀 쉬다가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다시 당사를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후보들 아주 지금 동분서주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내는 일정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방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선거 운동은 가능하다 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후보도 있고 또 지금 그냥 고상했던 지금 당직자들이랑 자원봉사 격려하는 그런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네. 어젯밤 분위기를 좀 보면요. 그 강릉 산불 때문에 저도 이제 문재인 후보 요새 보는데 보통 밤 12시에 완전히 거기서 몇 시간씩 하고 끝났거든요. 실제 어제 7시에 무대에 올라서 8시에 끝났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짧게 행사를 했고 대충 후보들이 그렇게 길게 마지막 날을 유세를 길게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조금 일찍 과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네. 과거의 대선 분위기면 사실 강화문인 강화문, 뭐 대한문인 대한문에서 밤 12시에 거기서 끝났거든요. 그리고 뭐 시가 행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강릉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심스럽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간소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새로운 풍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런 여력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후보자들이. 사실은 보통 같으면은 뭐 어제 저녁으로 모든 게 다 끝났어야 될 일정들이 오늘까지 연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 의원님 말씀대로 여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여력이 없더라도 오늘 끝까지 해야죠. 예. 후보로서는 진짜 아까 말씀대로 오늘이 가장 긴장되고 원래 긴장하면 사람이 힘이 더 나는 법입니다. 힘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후보들이야 진짜 우리 속된 말 젖먹더니까지 다 꺼내가지고 그 투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상에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지난 선거와 달리 좀 다른 모습으로 비치죠. 네.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좀 유연해지긴 했습니다. 온라인 선거가 허용이 됐는데 그래서 조심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도 본인에 대한 지지, 특정 기호라든가 요소를 한다거나 또 반대편 후보에 대해서 낙선을 대한 언급을 하면은 또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남은 온라인 선거를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조심스럽죠. 네. 또 유권자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인증샷은 되는데도 투표장 안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되고 이거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제일 국회에서 보면은 국회의 어떤 선거법이라든지 법을 어기는 제일 많은 분들이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분들입니다. 내가 법을 제일 잘한다. 그런데 선거법은 매년 바뀌거든요. 매번 선거 때마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오늘 방송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2012년 대선 때하고는 지금 기준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기억을 해보니까 2012년 대선 그 선거일 당일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앉아가지고들 모두 오늘 누가 유리할 것 같냐, 불리할 것 같냐 이거 가지고 토론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게 지금 아주 기준이 달라져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 방송도 보면은 아주 말조심들 대단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전에 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은 사실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까 이제 대검의 공안기획관들이 이제 저희 또래들이 보통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 책자가 있습니다. 대검에서 나오는 책자가 있어서 거기 이제 찾아보거나 문의를, 그러니까 선관이라든가 계속 질의를 해서 그 정당에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선관위 질의만으로 선거법이 다 커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난 대선 중에서 선거 당일날 이렇게 투표율 같은 것 때문에 제일 애를 먹었다. 아니면 제일 이제 수혜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전 대표가 그 선거 직전에 단일화를 깨내 만에 그런 얘기가 오면서 선거 당일날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되면 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투표를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당선이 되고 그날 이제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수 정당에서는 항상 그 뒤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요. 우리는 선거 당일날 이게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온라인 그 투표 동료, 그러니까 누구를 찍으러 가라가 아니라 투표를 하십시오라는 건 이제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보니까 지금 그 리포트를 보니까 보수 정당에서는 아직 적응을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진보 정당에서는 적응을 잘해서 문재인 후보는 그 뭐 SNS에서 지금 라이브로 저것도 하고 투표 동료도 하고 심상정 후보도 계속 투표 동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수 정당 후보들은 그냥 이렇게 옛날에 하던 식으로 선영 참배 뭐 내지는 어머님께 효도 그래서 투표 동료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진보 보수 차원이 아니고 지금 보수 정당이 둘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렇게 체제를 많이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